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11월 7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전고점 수준에서 물량 소화를 한번 가격이든 기간이든 물량 소화를 진행할 구간에 마침 실적이 뭐 다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은 개별 종목군들이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한번 다 마무리가 됐죠. 특히 FMC 이후에 더 굵직굵직한 게 뭐가 있을까? 가장 굵직굵직한 것은 합의 부분들을 진행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자, 이 여부가 가장 사인으로 에이펙 회담에서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할 것인가. 일단 글로벌 전체적으로 퍼포먼스를 좀 해놔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칠레 사태로 인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셈법이 다양한 셈법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차적으로 오늘 종합지수 외국인들이 현선물 계속 파생적으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예요. 그날 매수 매도 선물의 방향 현물의 방향 단순히 방향성 종목군을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물건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가장 핵심 키워드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도 보면 장중에 특히 코스닥 쪽 양쪽 외국인 기관이 천억 이상 매도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뭔가 변동성을 만드는 요건 부분들을 만들었죠.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LG 플러스라든지 몇몇 종목군들 최근에 유통 관련 종목군들이 쓱데이 여파 부분 다음 주 관건지 여파로 뭐라 할까요? 계속 한 바퀴씩 돌리는 느낌 부분들이 지울 수가 없어요. 어제는 유통주, 오늘은 다른 종목군들, 그 다음에 조금 반등 부분이 일으킨다든가, 통신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눈치 보기 하면서 변동성만 이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이 11월 7일인데 다음 주면 어떻게 보면 좀 붕 떠있고 포커스가 트럼프와에게 계속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본격적인 탄핵 조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TV 생중계가 들어요. TV 생중계가 되고, 그럼 여기에 맞불 작전 부분을 해야 되는 트럼프인데, 물론 이제 미중 간에 1단계 무역 합의가 11월 달에서 12월 달로 좀 뒤로 미뤄질 것 같다는 코멘트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설명 좋고 당연히 왜 요즘에는 트럼프보다는 시진핑이 갑이에요. 조금 더 뭡니까 어깨가 조금 더 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가줄 테니 사인해 줄 테니 그러면 어떤 다른 관세 철폐 부분들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서명 조건 부분들 장소 신경전 왜 지금 탄핵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TV 생중계 부분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여론전에서 뭔가 퍼포먼스 부분들 해놔야 되는데 TV 생중계 되더라도 그 뒤에 또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좀 더 뭡니까 스몰 딜보다는 빅 딜의 가능성 부분들을 키울 수 있는 일단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시장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움직임 자체가 불확실성이죠. 어떻게 될지 우리도 모르죠. 단지 이제 기대치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체크를 할 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뭡니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주하고 셋째 주에 만기 부분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냥 불확실성 붕 떠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적도 한 단계 다 지나갔고 그 다음에 뭔가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줄 만한 요건들이 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물론 경제지표는 발표가 나옵니다만 FMC 다음으로 그 다음에 아직까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럼 미중 결론 낼 것인가 내지 못할 것인가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RCEP, 이쪽 아시안 쪽, 협상 부분들 진행했던 말씀을 좀 드렸죠. 거기에 시진핑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마크롱에게, 독일이죠. 프랑스죠. 프랑스 마크롱에게 64조 원 정도 선불 보따리를 했어요. 이 RCEP의 넘버원 수혜라고 한다고 하면 중국이 1대1로 하고, 그 다음 우리나라 한국도 같이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인도가 합류를 하게 된다 하면 인도는 근데 조금 더 버텨도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인도 입장에서는 뭐 그지 급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중국은 지금 미국 시진핑 그 장기 집권이 10년 이상의 플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웬만하게 흔들어서는 뭐라고 할까 잘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시진핑, 또 프랑스 마크롱이 64 정도, 프랑스에게 떡밥 이런 그 부분들을 잘해서 손해날 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프랑스는 단순히 프랑스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또 아프리카 쪽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동은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런 흐름 부분들이 좀 있고, 일단 11월 달에는 이 미중 무역 협상 날짜가 어떻게 명확하게 결정이 나기 전까지 서명 조건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눈치 보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뭡니까?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반등의 탄력보다는 비탄력적인 움직임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높기는 합니다만은 그 강도를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만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아까 붕 떠있는 흐름 부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이제 이란 관련된 얘기를 이제 자주 좀 드리고 있죠. 우라늄 농축 재개, 이건 어떻게 불똥 뜰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 체크해 나갈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호주가 그 사이에 72억 달러 흑자 예상상에 이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중국이 물론 미중 간의 무역협상 도면에 경제지표가 좋았던 케이스가 거의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를 수출을 하는 호주의 입장에서 수출 부분들이 뭔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은 그래도 글로벌 전체 지표에 긍정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이제 아시아나항공 이 개별적인 기업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애기업 현대산업개발 제3자 본격적인 입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시작을 좀 진행을 했고, 카카오가 요즘에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뭐 절대적으로 쓰죠. 밴드라든지 라인 쓰신 분들은 국내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상당히 친숙한 서비스이기를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여러 가지 뭐 캐릭터 이런 부분들 보면 친숙하죠. 라인도 캐릭터. 홍대 쪽에 보면 두 회사들의 캐릭터 샵이 있는데 거의 항상 인산이네요. 항상 인산이네. 그만큼 외국인들에게는 이쪽 메리트가 상당히 플랫폼 지배력 부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3분기 내년에 이제 톡비즈 매출이랑 광고 매출이 뚜렷하게 증가가 좀 되고 있죠. 한 분기 영업이익 93%, 매출 7,800억. 그러니까 단순히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금융까지 계속 확장이 되긴 합니다만은 광고 기반으로 시작되면서 카카오 택시,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카카오 택시하고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타다 서비스. 타다는 지금 멈칫멈칫 하고 있는데 렌트카 기반. 근데 카카오는 저렇게 영업이익 부분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금력이 있으니까 그냥 면허 다 사버리는 거예요. 왜? 저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면허를 항상 지금 보면 누가 먼저 이 4차 산업 관련된, 그다음에 5G 기반의 다음 신세대 산업군에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전에 우리가 네이버가 검색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광고를 유치했던 그런 케이스처럼 이제 더 많은 정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모빌리티 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모빌리티 타다 그다음에 카카오가 편하게 쓴다 이걸로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DDTC란 우버, A&B 이런 쪽의 플랫폼 부분들 이용하면 편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자체적인 서비스의 뭐라 할까요? 우선권, 그 다음에 기득권 자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점유율 부분도 없으면 다 먹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단순히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쪽까지 여파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고 라인 중에 카카오도 라인도 잘하고 있어요. 그 회사들이 이제 다음 스텝으로는 금융까지 준비 부분들을 좀 하고 있다. 라는 측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했고, 네이버는 AI 반도체 스타트업에 추가로 80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네이버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글로벌 기업 텐센트라든 알리바바는 더 잘해요. 정말 더 잘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산업을 잡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다.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 그런 와정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뒷받침, 정책적인 부분,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태클 좀 안 그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걸
체크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진출 부분들, 어제도 잠깐 마감 브리핑 때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조선사들 고부가 가치 산업 관련된 부분들을 워낙 잘 만들다 보니까 중국이 이걸 만들고 싶어 컨테이너선 잘 만들고 벌크선 같은 건 이제 이미 어느 정도 따라왔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싶은데 여기까지 기술력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기술력 부분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원가 경쟁력 부분들이 없죠. 그러니까 둘이 뭉쳐버리잖아요. 그럼 뭐 우리나라는 물론 버티긴 합니다. 기술력 자체가 워낙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례 부분들이 단순히 조선에서 끝날까요? 나중에 반도체 쪽으로 디스플레이 쪽으로 얼마든지 협력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뭐 뜬금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중거리 미사일 일본에 설치를 해야 돼요. 왜? 중국하고 이간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좋은 찬스가 좀 될 수 있다는 측면 부분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어제 RCEP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11월 지금 7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결과, 사인, 날짜, 언제 이렇게 보면 불확실성이 붕 떠있는 관계 부분 만들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다소 눈치 보기와 그 다음에 선물, 파생에 의한 단기 트레이딩 장세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부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7일 이슈면에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